다음 주 수요일 날에 보니까 또 휴강이래요. 합격자 모임이래요. 그 전국에서 모든 학원들이 다음 주 수요일은 다 휴강입니다. 합격자 모임이고 내년에 그 합격자 모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시겠습니다만은요. 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자 모임 할 때도 이제 휴강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합격자 모임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는 분들도 있어요. 1년 동안 하도 고생해가지고. 근데 합격증을 딱 받고 나니까 야, 이 종이 한 장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가.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청소도 엉망으로 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이 한 장을 딱 받으니까요. 종이 한 장에 자기 이름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 날만 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1년간 그 성인이 1년간 공부에 전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근데 이 자격증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제 제자분들 중에서 지금 한남동에서 한남 뉴타운에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없는 분이 절반이에요. 제 제자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가 1억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은요.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가 수수료를 5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수수료 받는 날 되면은요 주는 사람이 근데 그 자격증 있으세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수료 깎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하겠어요? 대고 고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갖다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1억이면 엄청 싸다. 1억이라 사겠다는.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증을 딱 받게 되면 얼마 버는 거 기본적으로 1억은 버는 거지. 자격증만 가지고. 예, 자격증 가지고. 근데 웃긴 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자격증은요. 그렇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 중에 대표가 국가 자격증이죠.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좀 1년간 열심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합격생들이 합격자 모임하고 그때 이제 또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시고 내년 이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시면은요. 자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계획이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예.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근데 만약에 그 도시가 시나 제주도일 때는 그냥 도시 기본 계획 그런다 그랬죠.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도 그 의의가 있어요. 뜻이죠, 뜻. 이 도시 기본 계획의 뜻이요.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뜻. 자,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가 6개라 그랬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 다음에 시군 6개입니다.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의 의의인데요.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저 뜻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는 6개 시군입니다. 우리 도는 기본 단위가 아니라 그랬죠.
도는 시와 군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고 행정의 기본 단위는 6개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행정의 기본 단위가 4개였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4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겨서 행정의 기본 단위가 5개가 됐다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 늘어났죠. 예? 세종특별자치시. 그 행정의 기본 단위가 6개가 돼버린 거예요. 6개의 시군이 행정이 우리나라 기본 단위입니다. 이 6개 시군은요,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자, 우리 이 공간 구조라는 것이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수직 공간이라는 게 있고요, 수평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고요.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요. 자,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 여기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러면은 만약에 남양주시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시 기본 계획은 남양주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해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남양주시는 도로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녹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 부지 면적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다 뭘로 정하는 거예요? 남양주시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그래서 법에는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입니다. 보통 20년 정도로 해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다. 자, 종합계획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계획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남양주에 사시고 혹시 남양주에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양주 안 사시고 어디 사세요? 춘천이요. 대단하다. 춘천에. 예. 거리는 좀 멀지만 차로는 금방 오죠. 예. 요즘에 교통이 발전돼 가지고. 그래서 이 남양주에서요, 남양주 도시 기본 계획을 혹시 확인해 봤어요?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검색하면요, 남양주시 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시 도시 기본 계획은요, 모든 계획이 다 나와요. 남양주의 주택에 대한 거, 예, 주택,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도로에 관한 것들, 남양주에서 필요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종합계획이라 불러요. 물론 시험에 나왔었겠죠. 도시 기본 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요. 저는 서울에 사니까 제가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꼼꼼히 다 살펴봤겠죠. 봤더니 서울에 주택에 대한 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은 상수도 보급률이 저는 100%인 줄 알았어요. 100%가 아니었어. 96%인가 그런. 그러면 100명 중에 4명은 수돗물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인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다음 물과 공기의 순환에 대한 계획. 물과 공기의 순환이 뭔가 찾아봤더니 천호동의 습지공원에서 걸어가지고요, 계속 걸어가지고 서울숲까지 올 수 있어요. 서울숲에 걸어가면은요, 저희 집 아파트 뒤를 지나서 남산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물과 공기의 순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도시 기본계획.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양주에 사시면서 남양주 도시 기본계획을 확인해 보면요, 앞으로 남양주에는 어떻게 도로를 갖다가 늘리고, 예, 어디에다가 주택을 더 공급하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 살거나 서울 사람들은 남양주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데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본 적도 없어.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서울숲 옆에 살았거든요. 서울숲에서 차로 2분 거리. 서울숲에 차로 2분 거리인 이유가 차 세우는데 1분이 걸려서 2분이야.
예. 그런데 거기서 제가 7년을 살았는데요. 서울숲 제가 2번 갔어요. 2번. 야, 7년 동안 2번 갔다니까, 서울 2번.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숲에 더 많이 왔더라고. 다른 동네 사시는 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 뒤가 좀 걸어가면 남산인데요. 남산 걸어서 아직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나 7년 살았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남양주에 사는 사람들은 정작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확인 안 보고, 서울 사람들은 남양주 어디 투자할 데 없는가 해가지고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보면은 어디가 개발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종합계획이다.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위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죠.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 더 상위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마지막 문장.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최다 출제죠. 예. 그 다음에 이 도시 기본 계획도요. 그 법적 성질이 역시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안 미쳐.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송 제기해봤자 뭐 되는 거예요? 부적법 각하.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적법 각하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74페이지 봤더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수립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제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도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 정해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도 국토부 장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수립 기준이 다 국토부 장관이고요. 너무 뻔하죠. 근데 시험에는 2년에 한 번씩 나와. 정답으로. 다음 주 옳은 거 찾아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정답. 예.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 틀린 거 찾기.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항상 틀리게 나와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내는구나.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면은 다 맞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요,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아까 어느 계획이 더 위에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 더 위에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위반되면요, 어느 게 더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저는 서울시에 사는 서울시 시민입니다. 저는 제일 불만스러운 게 바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교통망에 대해 가지고 광역버스가 강남으로 들어오는 데는 불만스러워요. 왜? 세상에 차를 몰고 강남역 쪽으로 가면은요, 이 광역버스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전용 차선도 자기네들 차선, 일반 차선도 다 자기네들 차선이니까 못 지나가고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이 광역버스가 전용 차선 타고 강남역으로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해도 뭐가 더 우선해요?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하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적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예 그런 말을 갖다 계획에 수립하지 않아. 항상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그래서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뻔한 거 있죠. 이렇게 뻔한 것이 바로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뭐가 더 우선하는가?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것도 나옵니까? 공부했을 때는 쉬워요. 안 하면 어려운 거지. 만약에 공부를 이거 안 한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광역 도시 계획하고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선할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이지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군 기본 계획은요. 이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립을 하는데 이 수립에 대해서는 먼저 수립 의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수립해야 되는 자. 수립 의무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해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요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야 돼요. 자신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은 남양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수립 안 해요. 도지사도 수립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죠. 왜? 국토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도시 기본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어느 도시의 목표는 누가 정해야 돼요?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들이. 도지사는 왜 안 되는가? 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감독하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의 기본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는 수립 못합니다. 그래서 수립 의무는 6명 시장 군수가 수립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175페이지 박스에 나오는 게 자, 수립 의무 없는 경우 첫 번째 시나 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래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가 아니래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역시하고 붙어 있질 않대. 떨어져 있대. 광역시하고 붙어 있는 그 시나 구는요.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어. 근데 떨어져 있대. 인구가 10만이 안 된대. 이런 도시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 규모가 좀 작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도시한테 너네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돼. 너네들은 목표 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은 혜택을 주는 걸까요? 이 작은 도시에게 작은 시군한테 혜택을 주는 규정일까 아니면 무시하는 규정일까? 너네들은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들은요 사람들도 많죠 일단. 그리고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각종 기능에 이제 분담이 되거든요. 수도권의 기능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도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구는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변화가. 근데 이것을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하라 그러면 할 게 없어. 변화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시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별로 예산 여러분들한테
하루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라 그러면요. 할 게 없어. 오늘하고 이제 똑같아. 공부 할 게 없어. 예,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애들은요. 예, 그래서 시구는 그러면 이게 무수히 많이 나왔겠지 시험에요? 예, 무수히 많이 나왔겠습니다. 이거.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시험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이 돼 있을 때, 광역 도시 계획 내용 안에 도시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때요. 요래 쓸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왜?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번에 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그렇죠? 예,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요. 연계 수립 그러죠. 연계 수립이라는 말을 써요. 인근 지역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수원시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옆에 있는 화성시 일부를 포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서로 협의를 해야 돼. 화성시장하고. 이때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수원시에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요. 화성시 일부를 포함시켜서 수립하겠다 그랬을 때요. 그때 화성시장이 반대 안 하고 예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협의에 응해 준 거예요. 예. 왜 협의에 응해를 줬을까? 예. 왜 협의에 응해 줬을까? 불리한 게 없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으로요. 화성이 돈 들어가야 될 만한 그 길을 닦아주겠대. 자기네들 길을 갖다 만들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협의해 주는 거죠. 예전에 수원에서 화성이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수립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겠죠. 승인, 도장 받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이제 도장을 받을 때는요. 아까 수립한 사람 6명이죠. 6명 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을 했을 때는요. 그냥 확정이 돼. 승인을 받지 않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는 도지사는 수립만 하면 그걸로 끝이야. 승인 받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없어진 거예요.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아.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들고 가요. 장관님 도장 찍어주세요. 서울특별시장은 계급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차관급이라 그랬죠. 원래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대접은 해주지만 법에서는요. 지방에서 제일 높은 지자체장은 차관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적인 계급은 서울특별시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가지고 가야 돼. 이거 제가 수립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살펴보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특별시장이면요. 국토부 장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1번 훌륭하신 분이다. 2번 곧 잘릴 사람이다. 몇 번? 2번.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장하고 국토부 장관은 법적인 계급은 국토부 장관이 더 위에 장관이고 서울특별시장은 법에서는 차관급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어느 거 하고 싶습니까? 물론 뭐 시켜줄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나 국토부 장관이나 거기 서울특별시장 시켜준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 하고 싶어요? 시장 하고 싶지. 왜? 서울특별시장은요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서울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돼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 서울 시민 1,000만 명을 데리고 있어. 엄청난 예산을 자기가 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국토부 장관은 계급은 더 높은데 하루 만에 잘릴 수도 있지. 있죠? 그 사람들은 서울시장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법을 봤더니 세상에 그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역대 서울시장들이 이걸 안 지켜요. 저 승인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요. 나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안 가 버텨. 근데 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승인 안 받아 몇 년 이하의 징역도 없어요. 처벌이 없으니까 내가 명색이 서울시장인데 내가 저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러 가야 돼?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본 전국의 광역시장도 안 가. 인천광역시장도 안 가고 예, 대구도 안 가고 광주 안 가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든. 안 가도. 자 그러면은 지켜지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거 없애버렸어. 지금 승인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면서 쟤네들도 계급 높으니까 승인 안 받는 거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4명은요 수립만 하면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는 옛날에 있던 것을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 걸 시험에 낸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았더니 특별시장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틀리 나오는 거예요. 옛날 거. 그러면 그 이후로 이 기출 문제가 네 번이나 나왔어요. 예. 가장 확실한 정답 시비가 없는 건 뭐예요? 개정되기 전 걸 내면은 확실하게 틀린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급이 낮은 시장 군수 있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요, 수립했다. 요랬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 승인. 예. 시장 군수가 수립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요 경기도지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거의 없어요.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한테 거의 아쉬운 게 없다 그랬죠. 근데 5년에 한 번씩 이걸 수립해야 돼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때만 도지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때만. 그래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요. 몇 년에 한 번씩 큰 소리를 치냐 그러면 5년에 한 번 큰 소리 치게 돼 있어요. 이거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면은요. 남양주 시장이 수립해서 왔을 때 바로 도장 찍어 줄까요? 아니면은 너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 이것 좀 해라. 자기가 그동안 쌓인 거 있죠. 예. 시장한테 쌓인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풀고 도장 찍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로 2년 전에요. 용인시도 50만 이상 대도시인데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용인시장이 변경해서 수립을 하고 경기도지사한테 찾아갔더니 경기도지사가요. 1년 6개월 만에 승인해 줬어요. 도장 찍는 1년 6개월 걸렸어요. 예. 예. 6개월 걸렸다니까. 엄청 오래 걸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지사 승인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 왜? 이 도지사 승인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시장이 수립했는데 도지사가 진짜 오래간만에 또 큰 소리 한번 쳐볼 텐데 그래서 하도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너무나 많이 나온다 시험에. 예, 도지사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175페이지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 이 수립 절차는 광역도시계획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 수립하고 승인하는 그 절차가 나옵니다. 거의 똑같아요. 저 기초조사해야 돼. 남양주시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경제 사정은 어떤가, 기후는 어떤가. 남양주 이렇게 추워 이렇게 서울보다 추워. 기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 주민과 전문가가 옵니다. 요 두 개는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요.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합니다. 이 준용이라는 것은 빌려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독일식 법체계예요. 독일식 법체계의 특징은요, 같은 법 안에서 똑같은 법조문을 두 번 쓰질 않아요. 딱 한 번만 쓰고 두 번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제 몇 조를 어디에 준용한다 그래요. 빌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와 공청회에 대해서는 먼저 나온 광역도시계획 딱 써놓고 도시기본계획도 기초조사 공청회 필요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써 있어요. 빌려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일식 법체계의 특징입니다. 독일식 법체계요. 우리나라 법은 독일식이거든요. 독일식. 그래서 독일법을 갖다가 일본이 베꼈어요. 일본 법을 다시 우리가 베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가면 거의 같아. 거의 같아서 공부하기 너무 편해. 독일 민법하고 우리나라 민법 거의 같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부한 민법 있죠. 그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로 가서 공부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데 독일에서요. 근데 독일 교수님이 잘 아는 걸 쓰면은요, 학위 받기 힘들잖아요. 독일에서는 법학 박사학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전세권에 관한 연구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왜 전세권에 관한 연구를 할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잖아요. 전세권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독일 유학 가서 법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 중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전세권이 많아. 전세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또 공부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학위 논문 제목이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야. 독일에서. 독일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당시엔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독일 교수가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러면 당신 나라에서 법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 생각해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 다산 정약용. 그러면 그걸로 논문을 써라.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독일에서.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여기서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독일 도서관에 가면은요. 전세권에 대한 거 대한민국에 있죠. 독일어로 완벽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딱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 도서관에 가잖아요. 대학 가면은요.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독일어로 완벽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딱 꽂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제도는 다 어느 나라에 있어요? 독일 도서관에 다 있어. 대학 도서관에. 자기네 나라 말로. 예. 그 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박사학위를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유학생들은 독일에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특이한 제도 같은 것을 독일어로 다 번역해서 논문처럼 해놓고 그 대신에 학위를 받아가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독일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연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가서 갖다 바치고 학위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의 도서관은 전 세계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나라 언어가 아니라 자기네 날 말로. 예. 그러니까 학문이 더 발전하는 거죠. 예.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노력 없이 그 나라 유학생이 와서 다 보고하고 돌아가. 그 대가로 학위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법의 기본은 준용이에요. 준용. 그래서
같은 법률 안에는 똑같은 조문을 두 번 쓰지 않는다. 두 번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제 몇 조를 어디에 준용한다 그러고요. 제가 이 준용이라는 말을 배운 게 물권법 시간이었어요. 1학년 2학기 때. 전세 거기 소유권, 점유권을 전세권, 지상권에 준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 말 뜻을 모르겠고. 더 황당했던 거는요. 우리 민법 총칙 교수님께서 실수로 선의하고 악의를 안 가르치신 거예요. 한날 진도가 반쯤 나오고 난 다음에 아침 내가 가르쳤나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민법 총칙에서 선의가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60명 합창했습니다. 착한 마음이요. 선의. 그러면 악의는 그때 악한 마음을 품고요. 교수님께서 나의 잘못이었다. 내가 안 가르쳤구나.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게 선이고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악이다.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납득이에요. 내가 선이랑 착할 선자 쓰던데 한자로 착한 마음인데 악한 마음, 악할 악자 썼거든요. 한자로. 그렇구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요.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나이 먹으면은 이해도는 빨라요. 사회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어린 애들은요. 법대 신입생들은 기억력은 좋은데 이해도가 없어요. 이해도가. 2학년 때 상법을 배우는데요. 수표법을 배우는데 미치겠어요. 나 수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엄마한테 10,000원짜리 받는데. 예. 그다음 내가 어음을 써봤어. 어음을? 예? 아니 법대 2학년이 어음 써봤냐고. 근데 그걸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희는 어음 써본 적이 없는데요. 네. 나중에 쓸 거야. 그래서 지금 배워놔 그러는 거예요. 회사법을 배워 상법에. 교수님 저 회사 설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나도 안 해봤어. 회사법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법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낯설고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처음 법학을 법대에서 공부할 때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준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 맞게. 내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 학생들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똑같죠. 예. 제가 어려웠던 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와 이거 써놓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째려본 거예요. 법률 사실이 뭐지? 법률 요건이 뭐고 법률 효과가 뭘까? 법률 사실, 소세지, 햄, 단무지, 법률 요건, 김밥, 법률 효과, 먹으면 배부르다. 이걸 이해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에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준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빌려다 쓴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와 공청회가 똑같죠. 준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 같다. 예. 그리고 난 요거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와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요. 의견 청취.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남양주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저기 수립권자 6명이 수립을 합니다. 수립했을 때 확정되는 4명은 여기서 끝나. 4명은. 그때 2명은요. 이제 승인 신청해야 돼요. 시장 군수는. 승인 신청하면은 그냥 승인해 주는 게 아니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합니다. 이렇게 승인하고 승인한 것을 이제 송부하고요. 송부하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열람을 시켜줍니다.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립으로 끝나는 사람은 4명, 승인 신청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만, 승인은 도지사만 하겠죠.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했을 때 도지사가 승인, 그렇죠? 4명이 수립했을 때는 여기서 딱 끝나. 그 다음부터는 없어 절차가. 예. 이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 예. 그래서 이 승인하고 심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도시 기본 계획도 시험에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이 도시 기본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핵심이 목표. 그렇죠? 도시 기본 계획의 뜻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보다 더 우선하죠. 도시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는가?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6명 시장 군수. 근데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수립할 의무가 없다. 2번째, 광역 도시 계획 내용 안에 도시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 수립할 의무가 없다.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고 여태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승인은 4명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이란 말이 없다. 그렇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수립 승인 절차는 광역 도시 계획과 거의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면 도시 기본 계획을 다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예.